안녕하세요. 12월 5일 HLB입니다. 며칠 동안 일이 좀 바빠서 영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그래서 영상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HLB의 유상증자가 공모가가 대단히 높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 높은 가격의 공모가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아니면 조금 기업을 연구하신 분이라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한 달, 두 달 전에는 분명 저는 높은 공모가라 생각을 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5,200원의 최종 공모가가 진행이 됐고 오늘 드디어 언론 기사에 성공적인 유상증자 2,400억 원이죠. 를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공모가가 25,000원대다라고 한다라면 청약을 안 할 리가 없겠죠. 대한민국 최초 항암에 대한 FDA 신약 신청 아직은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유의미한 데이터, 정량적인 그러한 데이터 상황으로 봐서는 신약 승인이 임박하지 않았나, 2023년 내년을 상반기에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업적인 내용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라이브처럼 천천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영상이 끊기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다들 보셨겠죠? 대규모 청약이 몰렸다. 2,400억 원의 유상증자가 성공적인 마무리. 공모가는 25,200원이죠. HLB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청약이 주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마쳤죠. 또다시 유상증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내년도가 되어야 되겠죠. 아직은 HLB는 매출에 대한 부분이 현재 자회사의 부분 헬스케어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정도는 충분한 성공작이었지만 2년 3년이 지나가면서 진정한 기업 인수를 제대로 했는지의 평가는 조금 더 시간을 지나고 나서 판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보통주 956만 주, 신주 발행 유상증자에 주주들의 초과 청약이 몰리며 그럴 수밖에요. 메리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청약률이 106%로 이루어져서 성공적이었다. 이로써 HLB는 2,41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위한 유증을 일반 공모 절차 없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바이오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HLB의 대규모 유상증자 청약이 크게 흥행한 데에는 바로 이것이죠.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신약 성공에 대한 기대감 반영, 그리고 HLB는 간암 1차 치료제의 또는 선낭암 1차 치료제 임상 2상에 대한 리보세라닙 임상 2상을 마쳤고 FDA의 신약 허가 신청, 선낭암에 대해서는 이번 달, 그리고 간암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달 연초에 이렇게 NDA를 준비한다라고 회사에서는 밝혔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HLB는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 2,120억 원가량의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그러면 금액은 얼마 남지 않겠죠. 2,400억에서 280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특히 간암, 글로벌 임상 등 기존에 진행했던 리보세라닙 관련 주요 임상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임상을 추가해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지난달 24일에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와
연구자 임상협약을 체결하며 다양한 난치성 암에 대해 리보세라닙의 치료 효과와 바이오마커를 탐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오마커, 이제 새로운 적응증을 찾고자 하는 것이겠죠. 올해의 1월 3일인가요? 인수에 HLB 헬스케어 사업부로 개편한 체외 진단 의료기기 사업 확장에도 자금이 투여된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앞으로 엔데믹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헬스케어 부분은 성장성이 분명히 있겠으나 이 기업의 진행 여부는 올해는 최소한 성공적이었지만 내년 후년 정도로까지 지켜봐서 앞으로 성장 인류에 있는지를 우리는 매의 눈으로 관찰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HLB는 헬스케어 사업부 편입 후 3분기 별도 기준의 1,400억 원 이상의 매출, 35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 그러나 3분기 영업이익은 대단히 회의적이다 라고 보고 4분기 영업이익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도까지 최소한은 성공적인지 무엇인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성공적인 M&A와 함께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이것은 회사의 주주들의 사탕 발림 같은 생각을 일단 들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감염병과 개인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엔데믹 후에도 헬스케어 사업부의 견조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HLB 헬스케어 사업부는 나노 소자를 활용, 앞으로의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진단기, 이런 나노, 그래핀 이런 부분에 소자 센서 부분 쪽까지 코로나 외에도 다양한 감염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키트 개발 등을 바이오 센서 부분이겠죠.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HLB 200억 원 가량을 들여 이미 부지가 확보된 데다 대덕 R&D 특구에 눈곡 제2공장을 설립할 계획이고 자금 운영 등에 또 일부 자금이 쓰일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HLB 백윤기 부사장은 주식시장 침체도 불구하고 HLB의 성장 기대감과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항암 신약 기대감이 반영되며 유증 청약이 크게 흥행했다. 그러나 좀 쓴소리 한번 한다라면 단 한 번의 매출도 없이 매출을 내는 그런 기업도 개인들 주머니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올해 1월에 이제 체외 진단 그러한 기업 인수도 역시 주머니 쌈짓돈에서 나온 것이고요. 모든 부분이 개인들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고 이 기업 자체적으로 매출을 내고 한 부분들은 구명정 정도밖에 없다는 것. 이러한 이 부사장 또는 회장 모든 분들이 좀 인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빚내서 끊임없이 사업을 못하는 사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특히 현재 이 운영진 부분들 많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 대한민국에는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발 자체적으로 현재까지의 투자한 그러한 곳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면서 그러한 자금으로 이제 새로운 사업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지 않나 생각. 끊임없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그리고 투자의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됩니다. 앞으로 어쨌든 잘 진행이 되고 12월 NDA 신청, 내년도 초 NDA 신청 등 주주들이 바라는 그러한 방향대로 회사에서도 화답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주주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제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32,450원, 40만 주의 HLB 거래량, 일제 이제 HLB 모기업의
청이하게 성공적인 마무리를 통해서 그런지 일제히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최근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의 모습을 이와 같이 보게 되면 32,000원이 최근 들어서 하방 경직된 그리고 이것은 올해 6월의 최저점의 그 근방 정도에서 하방 경직된 이곳에서는 이제 서서히 매집을 다시금 저점 공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본다라면 이렇게 빨간색의 기술적으로 21선이 하락과 상승하면서 두들겨 맞고요. 끊임없이 이렇게 21선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마찬가지죠. 이제 이곳에서는 NDA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21선 그리고 61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상향의 모습을 나와야 될 터인데 이번 12월에서는 이것이 21선 위로 얼마나 진행이 될지 여부는 거래량과 함께 NDA 신청이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디 12월에 회사에서 약속한 대로 선당함에 대한 NDA 신청, 신약 허가 신청을 함으로써 주주들의 이제 서서히 수급과 기대감을 모두 충족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최근에 공매도가 대단히 극성으로 보이죠. 지난 금요일에도 20만 주에 해당하는 공매도, 목요일 24만 주, 그리고 1월 29일에 68만 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현재 12시 되는 모습에 프로그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33,000주의 프로그램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또 JP모건에서는 11만 주. 최근에 JP모건은 이 HLB뿐만 아니라 대단히 공격적으로 공매도인지 무엇인지를 좀 내던지고 있습니다. 현재 HLB의 대차 잔고는 1760만 주에 해당합니다. 대단히 이곳을 보게 되면 대차가 늘어났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를 겨냥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한번 살펴를 본다라면요. 최근에 수급을 본다라면 공매도는 늘어났지만 장중에 매수하는 그러한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숏스퀴즈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산타넬리까지 또는 신년 랠리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금리 인상으로서는 완전한 자유로움이 있지는 않죠. 금리가 대단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 3월, 4월, 5월까지는 글로벌 금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기업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곧바로 되지는 않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우리 고객 예탁금은 3조 원이 늘어나서 49조 원에 해당을 하며 신용잔고는 16조 8천억 원, 17조에 이르는 상황이고요. 드디어 환율은 1,300원 아래인 1,294원에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 역시 서부 텍사스 원유가 80달러보다 아래인 유가와 환율이 안정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이렇게 불확실성 어느 정도 줄어들었지만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는 아직까지는 얼어붙은 상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의 주가의 움직임을 본다라면 이미 기존의 추세를 무너뜨리면서 다시 추세를 무너뜨리고 상승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 달을 잘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이번 달이 빠르면 이번 달을 좋은 제약바이오의 움직임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년도 정도를 생각을 한다라면 서서히 지수의 모습은 바닥을 터치하고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우상향의 모습으로 내년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앞으로는 뭐 매일매일 지켜봐야 되겠죠. 종합주가 역시도 코스닥보다는 훨씬 좋은 차트도 역시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61선이 끊임없이 떨어져 나갔죠. 드디어 이곳에서 지난 11월 초에 기존의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 여전히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61선의 위쪽에 있다 보니까 61선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이와 같은 모습의 형태, 그러면 주가는 이와 같은 모습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따라서 11월과 12월 2022년이 대한민국 또는 글로벌 시장의 바닥을 터치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HLB 그러한 그룹들 타 제약바이오팡도 그동안에 2년여간의 기간과 가격 조정을 거쳐서 서서히 회복의 모습이 내년도부터 이런 뭐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분봉을 통해서도 한번 본다라면 HLB 먼저 이렇게 본다라면 지난 6월이죠. 32,500원 정도 이곳이 하방경지 32,000원 부근 지금도 역시 메리트는 있다. 증자의 물량뿐만이 아니라 자금이 많이 투여하신 분들이 이제 관망만 하시면 될 것이고요.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도 이러한 가격대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HLB 생명과학도 한번 이렇게 본다라면요. 최근에 10,000원 초반까지 12,000원 이하 충분하게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할지라도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획기적인 변화는 여전히 NDA 신청이 될 것이고요.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하방에 경직되면서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하다가 서서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기를, 어쩌면 내년도에 또 3월 1분기, 2분기를 보면서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HLB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 원년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동안 어려운 시장의 연속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일상에 충실하게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투자도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흐름으로 좋은 결과로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날씨가 추운 게 되네요. 대단히 오늘은 훨씬 더 몇 도, 영하 2, 3도 더 다운이 되는 것 같은데 건강 유의하시고 맛점도 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